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뭐 들썩거린다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열일을 해주면서 코스피는 상승 중입니다. 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쏟아져 있는 기사들이 반도체 100% 네. 관세부가 거기에다가 뭐 인도에도 1차, 2차 막 관세 더 매긴다고 하죠. 그래서 괜히 좀 긴장했나 봐요. 우리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낼 만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서로 상세하면서 종목별로는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위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죠. 이번 주 들어서는 단 한 번도 떨어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는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더라도 이것이 조정의 시작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무색하게 네. 벌써 오늘 목요일장까지 꾸준히 반등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사실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네. 조선주 계속 잘 가고 오늘장 게시판에서도 조선하고 중국주만 보이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분들 연속성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장세인데 네, 종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입니다. 그렇죠. 수익 실현을 좀 해볼까? 아니면은 지금 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모두 풀어놔 보세요. 네,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저희가 접수 받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자주 저희가 열어놓고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까지도 함께 남겨주시죠. 네, 게시판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휴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시장은 한산하지만 저희 게시판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들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알보고님 오셨어요. 해바라기님도 안녕하세요. 네. 나야님도 인사 남겨주고 계셨고요. 또 한방님 손인사와 함께 이렇게 오늘장도 인사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좋은 종목,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걱정되는 이야기도 함께 지금 토로해주고 계십니다. 메칸더브이님, 이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죠. 금양 관련된 걱정을 한가득 안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한방님, 네이처셀 허가 날 줄 알고 버티다가 깡통 찼어요 안 하셨는데 어제 한가까지 떨어졌었죠. 오늘도 급락하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지수보다도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다만 떠는 게 아닙니다. 종목 네. 상담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수익내자님께서도 어제 진단받고 감사했어요 하셨는데 또 진단의 그 내용을 실제로 옮기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번개님께서는 이 시간 되니까 많이 들어오시네요. 더 많이 오셔야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선자님께서 예. 창호 상정의권님이 바카스잖아요 하면서 이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채팅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만큼 활력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타민 또 네. 에너지 드링크 같은 1시간 30분 지금부터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랭킹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랭킹 키워드 먼저 네. 볼까요? 자, 키워드는요. 집캉스. 그렇습니다. 어허. 이제는 호캉스가 예. 아니라 바캉스, 호캉스 아니라 집캉스. 이 집에서 여름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된 것이 저희가 어제도 이 휴가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죠. 제가 필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네. 저는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없다고 있었어요. 그쵸. 그때 맞습니다. 창호 앵커가 읽어주셨던 그 멘트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캉스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국토부에서요 7월 네. 안팎으로해서 10,000분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가량은 이 휴가 계획이 없거나 오. 미정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답니다. 이거 많이 좀 바뀐 트렌드 양상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오늘의 랭킹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여름 휴가를 안 가는 이유. 와, 그렇습니다. 이거 좀 새롭네요. 네,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안 가신다고 네. 하니까 여름휴가 왜 안 가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뭘까요? 휴가 비용 부담, 업무, 학업, 생업의 이유, 날씨, 일정 조율 필요, 다른 계절 선호.
저는 저거 다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네. 이 랭킹에 대해서 방송 준비하면서 정수지 캐스터와 두고 우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5개 다 해당되신다고. 아니 진짜 저는 사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음 주 월 화요일에 제가 여기 없을 겁니다. 휴가를 갈 텐데 예. 아시죠? 저 휴가 진짜 안 가는 거. 그렇죠. 자리를 잘 안 비우시는데. 제가 휴가를 진짜 안 가는 게 저 5가지가 다 해당돼요. 휴가를 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신경 쓰이는 게 또 생겨가지고 결국 안 가는 일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16년부터 여기 들어와서 2020년 5월까지인가?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리프레시가 네.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강릉도 가시고 이때 좀 가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들어서 젊었을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한 번쯤 이제 조금 휴가 아유,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쵸. 가야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가와 관련해서 안 가신답니다. 요즘의 네. 트렌드가. 왜 안 가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그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안 가고 주식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 6위쯤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이 토마토 TV에서도 전문가분들을 오며 가며 만나 뵙잖아요. 그쵸. 휴가 안 가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아이 주식하는데 점심도 못 먹는데 무슨 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지금 게다가 예. 그 주식 시장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휴가를 혹시나 안 가신다면 안 가는 이유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꼭 간다면 가는 이유까지도 같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가 시즌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죠. 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기다려보고요. 그 사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김구라 전문가님 혹시 휴가 계획 이번에 있으십니까? 여름? 사실 전문가분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네. 점심 먹을 시간도 좀 부족하죠. 저도 이번 휴가는 좀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변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좀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름 휴가를 좀 안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던데 왜 안 가는 네. 이유 1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요즘은 휴가에서도 좀 빈익빈 부익부가 좀 또렷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SNS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느니 애매하게 가느니 안 간다 뭐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와, 역시 이제 사회 현상까지 분석을 정확히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휴가에도 부익부, 빈익빈, 약간 씁쓸함과 함께 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구려 전문가 의견을 잠시 뒤로 하고 종목 진단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종목 진단 신청해주신 분들이 조금 뜸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뚱랑이님의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어젠가 그젠가 그 뒷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못 받으셨던 제가 그 필명으로 언뜻 기억하는데, 예, HLB 제약입니다. 이 종목을 17,6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은 5%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15,520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신 가격보다는 다소 좀 아래쪽에 있는데, 이 HLB 제약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쵸. 주가도 한 3개월, 4개월 연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어서 이럴 때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뭐 여러모로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HLB 제약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이 개별 HLB 제약이라는 종목의 모멘텀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주죠. HLB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바이오로 보면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사실 결과값이 지금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HLB도 주가가 급락해서 홀딩되어져 있고 자회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건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시즌입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포트에 다들 일부씩 가져가셔라. 좋은 종목들 담으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근데 HLB는 저는 안 담으시는 게 낫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죠. 그리고 항서제약의 카멜리주맙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치료하는 형식을 미국 FDA에 계속 승인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2번 탈락했죠, FDA에서.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결국 CRL 보완 요구서를 받았고 보완 요구서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올해 중에 이제 재신청 일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통과가 되더라도 HLB한테는 사실 난해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SK 바이오팜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SK 바이오팜이 미국 FDA 승인 받고 흑자 전환 될 때까지 4년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과하더라도 내 약이 좋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알려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좀 직판 구조가 아니고 중간에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PBM이라는 중간 마진을 챙기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PBM을 또 뚫어야 되는 형태도 있으면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HLB가 지금 하기에는 사실 자본력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카멜리주맙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간암 치료제로서의 또렷한 데이터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간암 타겟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대부분이 ADC입니다. 그러면 카멜리주맙이 통과돼서 ADC 이길 수 있나요? 사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ADC 개발되면 카멜리주맙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약이 더 좋아야 되고 치료가 더 잘 돼야 됩니다. 특히나 항암제는요. 근데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대상 이 10년 전에 HLB의 기대감과 지금의 기대감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HLB에 대해서 그동안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승인 기대감 받고 있을 때 파시는 게 낫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거죠. 이럴 때 이제 문의 주시면은 올라가면 파세요. 문의 또 들어옵니다. 올라가면 파세요, 이거는. 왜? 승인 받고 더 올라가려면 이제 수치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과거에 있었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시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차트상 저가의 형태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차트로 분석해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로 드리는 얘기가 차트는 마지막에 분석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 업황, 이 산업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가, 모멘텀 분석도 다 끝나고 재무 분석도 끝난 다음에 보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다소 아쉬우시겠지만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 고가에 물렸다거나 손실이 엄청 크다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저는 정리하시고 좋은 바이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바이오 분석은 방송에서나 또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이번 주 방송이나 지난주 방송들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종목들 많이 제가 이야기해 두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B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 관련된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명확히 박아주셨습니다. 네, 방어율님께서 글을 올려주셔서 뭐죠? 새삼 알았는데 HLB 이 관련 상장부가 11개나 된대요. 이렇게 많았습니까? 네, 그룹주들 우와. 이렇게 HLB라고 치면은 뒤에 예. 뭐 붙어서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많이 있다고 느끼기만 했는데 이 숫자 11개를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제약바이오 업계에 가까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알고고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뚱랑이님 감사합니다. 자, 상승파도님 에이징랜드 요청 주셨고요. 딸기맛토마토님은 저스템. 확실히 이게 반도체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에 이게 GST를 신청해 주신 지우님도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랭킹도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생업 때문에 좀 못 간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휴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나야님께서는 항상 휴가요.
백수라서 그래서 그래요? 항상 휴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이 장난으로 그리고 네. 또 이 백수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이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 이게 얼마나 예. 정신노동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셨군요. 슛돌이님은 SK바이오팜 그리고 위에 보니까 무지에서 광명가자님 유한양해까지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쪽 종목 진단시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또 다양하게 봐드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리아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 가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매수 가격은 33,300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심플하게 요청을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보시죠. 주가가 자꾸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저점 찍고 약간 올라와 있지만 그야말로 약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27,0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3만원대 그래도 많이 내려갔다 판단하셔서 들어가셨을 텐데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가요? 완전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에서 사실 턴어라운드 나오기 때문에 가격 매력 주는 애들이 많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반도체가 쉬어갈 때 오히려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일단 수급에서는 조금 소외가 됩니다. 남들 쉴 때 갔고 남들이 가야 될 때 이제 쉬는 이런 구조니까요. 그럼 지금 반도체가 좋은 애들 보면은 기판유라든지 또는 먼저 출발했던 HBM유라든지 그리고 삼성에서 좋은 재료들이 계속 붙어주다 보니까 삼성형 종목들이 저가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는 약간 소외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면 저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증착장비나 식각장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파이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매출 증가폭도 나름 견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올해 초까지 해서 작년 중반기 정도부터 반도체가 대부분 안 좋았어요. 특히나 레거시 쪽이 전 공정 쪽이 안 좋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좀 독보적인 모멘텀을 지닐 수 있었던 게 신흥국들, 중국이라든지 인도양 매출이 잡혀 있었던 지점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주했던 것들이 매출로 잡히면서 오히려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들이 저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기업이 안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니까요. 수급에서 약간 소외되는 형태니까요. 저는 지금은 좀 더 소외될 수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한 25,000원 정도 구간까지 찍잖아요. 이거 한번 더 살 생각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예 그러면은 저가권에서 평단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나고 보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요러고 있을 때 보면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좋았다가 여기 물렸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결국 이 밑에서 잘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고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구조가 저는 앞으로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봐요.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픽은 아닙니다. 특히나 모멘텀 추종을 좋아하는 이제 저로서는 사실 좀 기다려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죠. 근데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정도 구간 오면 한 번 더 사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밸류 측정하더라도 지금은 장비 딴 치고 12배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자. 한 연말 정도까지 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5,000원 정도 오면은 좀 더 사자. 연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 물론 굉장히 짧은 기간 단기는 아니지만은 시간 네. 투자 좀 하신다면은 자신감을 얻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하늘이님, 두에코님 항상 좋은 진단 감사드려요. 이거 와주신 하늘이님 같은 우리 시청자분께 저희가 감사드리죠.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토증PD님, 안녕하세요. 자, 슈팅스타님, 이 얘기 저 읽기 싫은데요. 왜요? 머리숱이 많아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슈팅님께서. 가진자. 예.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머리를 뽑는다고요? 게시판에 이런 걸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창원이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제가 슈팅님을 참 좋아하지만 이 얘기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다들
번개님께서 종합검진을 네. 하셨나봐요. 오. 그랬는데, 음식을 가리라고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도 막 오며 가며 해주시는데, 건강할 때 잘 챙겨야 그렇죠. 돼요. 게다가 여름에는 네. 먹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잘못 먹으면 정말 식중독도 걸리고 난리 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응이응님 와주셨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나야님,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요? 이미 진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 조고 한번 가볼까요? 네. 여름 휴가를 요즘에 잘 안 간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을 해주신 거죠. 5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는 뭔가요? 자, 5위는 다른 계절을 선호해서. 이거 이해하는데 돼요. 되죠? 저도요. 왜냐면 저는 특히나 여름 이 더위에 너무 정말 취약하시죠? 취약한 사람이라서 더위에 놀러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온 지구가 다 펄펄 네. 끓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딜 가도 다 더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우면 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딱 맞춰서 여름 휴가라고 챙겨서 가시기보다는 조금은 비껴서 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한 7, 8월 되면 누구나 이때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이때 휴가고 이때 비서고 이랬지만 이제는 휴가 가는 시즌도 좀 다양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뚱랑이님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봐드렸었잖아요. 네. 이종목 전문가가 휴가 가지 말고 주식에 집중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이따가 예. 그분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휴가를 안 가고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관세 우려와 미국발 또 애플의 훈풍이 닿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악재 속에서 2분기 실적은 선방했는데요. 현재 주가 8% 넘게 급등하면서 61,700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만 원 선을 되찾았고요. 3위에는 HDI중공업이 랭크됐습니다. 마스가 수혜 기대감 속에서 이번에 또 대규모 재개발 사업 수주까지 더해지며 현재 2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4,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4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는데요. 역시 마스가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는 11만 9,5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AI 수요 속에서 원전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IT캠 올라왔습니다. CDMO 기업으로서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오늘 또 상장 흥행을 맞았습니다. 7위에는 네이처셀이 올라왔는데요. 조인트 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속에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이뤄졌습니다. 8위에는 두산 테스나 랭크됐습니다. 삼성전자 훈풍의 반도체 소고장 관련주들 급등했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8%, 9% 강세 보이며 33,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PS 일렉트로닉스 랭크됐습니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고점 4,245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0위에는 세명전기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추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1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정력남과 함께 또 글로벌 원전 모멘텀 속에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상장 후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대한조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13위에는 3기 에너지 솔루션즈 랭크되어 있는데요. 미국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에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는 2,52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APR이 랭크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의 4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15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 경계감 속에서 오늘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커지며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카카오페이가 랭크됐습니다. 서클의 핵심 인사가 방한할 것이라는 소식 속에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LB세미콘이 랭크됐는데요. ASE 코리아와 반도체 패키징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4,51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네이버는 AI 모멘텀 속에서 오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9위에는 YG 플러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블랙핑크 신곡이 흥행하고 있고 넷플릭스 캐대언의 IP까지 확장하면서 오늘 엔터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도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삼성 SDI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ESS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미래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건 바로 삼성의 이슈였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의 차세대 칩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는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반도체주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 전망은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벤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의 모멘텀대로 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노이즈 중에서 관세 100%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징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노이즈성이 매우 강한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같은 국가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만도 지금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TSMC 관련해서는 관세 영향도가 없답니다. 사실 우리도 거의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있죠. SK하이닉스 지금 인디애나주에 건설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 직판하는 제품들을 어차피 미국에 생산할 겁니다. 관세 노이즈에는 거의 영향도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유통되는 것들 중에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공장은 지금 중국에 원래 인텔 공장을 인수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도가 좀 짙어질 수 있지만, 낸드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납품할 때는 안 쓸 가능성이 높겠죠. 관세 노이즈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전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건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영향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감 정도는 시장이 느끼면서 단기 차익이라든지 세론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기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는 지금 데이터가 올라오는 쪽이 훨씬 더 많죠. 특히나 아예 안 깨졌던 HM류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도 줄 만큼 빠지면은 매수해 볼 만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 노이즈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단기 노이즈를 좀 활용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을 주력으로 검토를 한다라면은 이게 결코 큰 영향을 줄 노이즈는 아니다. 오히려 사실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요,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거냐, 지금 이야기가 많죠.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상법 개정 후속 법안들에 대해서. 그쪽에 관심 두는 게 낫습니다. 그게 우리 증시한테는 훨씬 더 변동성을 많이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 얘기 드리면 반도체에는 지금 좋은 애들 많고요. 제가 지난주에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기업입니다. 노이즈 붙으면서 쭉 빠질 때 이야기 드렸던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미 수익 중인 구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관세 노이즈로 빠지면 그냥 눈 감고 사도 되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근데 물론 실적 안 좋고 업황이 좀 후발 형식으로 살아나는 기업들은 피하셔야겠지만, 선발대 역할을 하는 테스트 쪽이라든지 리노공업도 소켓이잖아요. 이런 쪽은 그냥 만약 관세로 빠진다, 사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전망에 대한 의견 김구려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의 엇갈리는 건 뭐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대 동시간대 진행되고 있는 대만 증시에서 TSMC가 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대만 쪽은 뭐 TSMC 관세를 뭐 안 매긴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대만 정부에서 TSMC는 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면제 대상이다라고 대만 당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의 TSMC는 대만 증시에서 한 4%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는데요. 이렇게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네. 자, 우리 종목들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고 있는 이 상황에 정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얘기들이 채팅창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창호 앵커 좀 즐기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주인공이다. 아니. 나만 바라봐.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유명인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시네요. 예. 조춘 스타일 창호 삼촌, 리얼님께서는 유희관보다는 헤이아이치가 낫죠.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누구를 언급해도 누구 한 명은 지금 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창호 앵커 실제로 보면은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남성성이 강하면 그렇다고 하던데 창호님도 운동을 끊으셔야 할 듯.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네, 저희 딴 얘기 좀 예. 해볼까요? 휴가 네. 얘기입니다. 집캉스 얘기. 오늘도 볼링 연수님께서는요, 저는 더위를 너무 타서 여름에는 안 움직이신다고,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그러신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제주도에 볼링 대회 갔다가 더위 네. 먹어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와, 제주도까지. 네. 오. 볼링에 정말 진짜 진심이신 것 진심이십니다. 같은데, 아니면 볼링 선수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진심을 그렇죠. 넘어서. 그 생활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예, 저희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네. 어쨌든 프로 볼러다. 이런 가운데 여름에는 안 가신다.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일도 중요하지만은 네. 가족과 행복할 시간을 가져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빠서 못 가신다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계속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지오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역시 확실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걸릴 수밖에 없군요. GST입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뭐 대부분 이런데요. 매수 가격은 19,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액침 냉각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어요. 장기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길게 투자하실 생각이시군요. 장기로 보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GST 액침 냉각을 집중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 괜찮습니까? 먼저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이분은. 타겟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장기로 본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주가에 적절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S가 하고 있는 본업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칠러 스크러버 장비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잡고 이산화탄소 잡고 이런 형태를 하는 공정 안에서 공정을 좀 더 클린하게 만드는 형태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등이죠. 2등이 유니셈이고 본업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침 냉각을 타겟으로 하는 게 우리 앵커님 설명 주셨지만 국내에서도 대장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서 결과값을 이야기했던 게 이상 데이터거든요. 액침 냉각이 바이오도 아니고 이상이 뭔가요? 이러실 수 있지만 액침 냉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상,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용액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식히는 작업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이 뭐냐면 이상 들어가 있는 게 지금 GST밖에 없거든요. 이상이 식힌다라는 거는 특수용액이 열을 가져오는 작업이죠. 그럼 특수용액이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특수용액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작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럼 순환이 이루어져야겠죠. 뜨거워진 특수용액에 빠지고 새로운 특수용액을 집어넣는 작업. 이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상 단계, 이상 단계가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계속 순환이 발생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이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GST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라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액심 냉각 시장은 204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리서치 단계의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0조 정도 시장이 열려요. 결국엔 글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액심 냉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액심 냉각에 대해서 고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저는 27년도 정도부터의 시기부터는 액심 냉각이 반도체 기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GST는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칠러 스크러버를 통해서 돈 벌고 있는 거를 계속 액심 냉각에 투자하고 있는 GST거든요. 방향은 되게 잘 잡았죠.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가격에서 잘 가져가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 이야기 주셨지만 이 22,500원 이 정도 레벨 있죠. 여기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등장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예 중장기 한 2년, 3년 단위까지 보신다라면 전 이 신고가 3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넘어갈 가능성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부터 빠질 때 천천히 모아두면은 GST 같은 종목은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에요. GST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근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중소형 기업 단으로 보면은 유니셉이나 K인솔 같은 기업도 액심 냉각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GST 제외하고요. 그러면 결국 국내에서는 GST가 액심 냉각의 모멘텀이 발생할 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숨죽이고 조용히 있을 때 사두는 게 잘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잘하셨다라고 보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담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일단 또 칭찬을 받으셨어요. 이 종목 좋다고. 예, 이야기를 좀, 이거 뭔가요? 아니, 제작진이 이렇게 진행자를 조롱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봤어요, 방금? 저 캐릭터가 헤이아츠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띄워주셨던 것 같은데. 대전 액션 예. 게임, 대전 격투 게임인 그 철권의 아주 머리 스타일로 유명한 분이죠? 저희 제작진이 또 창호 앵커 놀리는데 진심이에요. 이거 사실 사진을 띄우려고 하면 우리 제작진도 피땀 눈물이 들어가는 그 혼신의 힘으로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생방송이니까 순식간에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진심이다. 아니, 아무 소리 없다가 지금 갑자기 띄우고 보니까 예. 이분이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방송 끝나고 네. 한번 면담 좀 하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뚱랑이님께서 멋진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멋지다고요? 그럼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방금 예. 그게 멋졌다고요? 잠깐 예. 뭐가 지금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효님께서도 그래요? 멋지다. 그러니까 창호 앵커가 뭐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는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GS킴님 예. 토닥토닥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예. 한번 캡처해가지고 자세히 좀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못나게 나왔는지. 네, 리아님께서 순간 당황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전국민 창호행 놀리기. 그래요? 아니, 종목 진단 빨리 가볼게요. 예.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와일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죠. 색조 화장품. 화장품인데. 아니, 화장품주들 특히 예를 들어 APR.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클리오는요, 정반대입니다. 마치 화장품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바닥에 있다가 이제 고개를 조금 들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 아마도 이분은 클리오도 따라가겠지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18,800원에 15%. 질문이 조금 처연합니다. 왜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받침 지금 이분은 체념하신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클리오가 내려갈 때 APR이 정말 급등세를 보냈기 때문에 아니 같은 화장품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신 겁니다. 자,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화장품 가운데서도 클리오 너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소외가 되고 있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라고 하면 이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리오가 지금 안 좋은 건요. 화장품이라고 다 좋은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오 같은 경우는 크게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한 2023년까지 해서 매출이 엄청 좋았어요. 딱 23년도부터 해서 24년 중반기까지 고점 치고 쭉 내려오죠. 왜 그러냐? 실적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깨지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연 성장 나오고 있는데 깨지냐, 외연 성장도 같이 깨지냐.
근데 외연성장 지금 잘 나오죠.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1세대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대미 수출을 토대로 해서 엄청 성장하고 있는 실리콘투나 API 같은 기업들, 또 여기에 이제 생산 단위 맡고 있는 한국 콜마 같은 기업들,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랑 좀 별개로 클리오는 1세대에 먼저 진입했지만 점점 이제 감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대로 간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드렸던 게 외연 성장이죠. 매출은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클리오 지금 가격대에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 외연 성장이 실적 가시권 성장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행인 점은 지금 중국향 모멘텀이 또 올라가고 있죠. 중국에서 매출도 같이 줄었거든요. 미국 줄 때. 이때 클리오 같은 경우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이 노이즈는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가시권 안에 한한령 해제가 더 빨리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기업 중에서 지금 고공행진하는 애들 말고 옛날에 잘 나갔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즌들이 올 겁니다. 대신 그때에는 실적이 바로 엄청 찍혀서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모멘텀을 토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아예 중장기로 보실 거 아니면 이거 본전 옵니다. 네, 19,000원 정도 되죠. 여기는 그냥 두셔도 와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전 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더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실시간 대응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절까지 온다.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니까 들고 가자. 대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모멘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더 끌고 가는 영역은 제가 월요일, 목요일 1시에 이제 출연합니다. 랭킹쇼에.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번에 또 진단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상황에 맞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함께 또 했는데 뭐예요? 이거 뭡니까? 네. 소림 18동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네. 뭐 창원컨 좀 아나 봐요. 지금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방송을 화면에 둘이 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한 3-4명 하는 것 같거든요. 귀에서 네. 계속 속닥속닥 이렇게 제작진이 늘 바쁜데 오늘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소는 누가 키우고 다 어디 갔나 휴가 갔나 했는데 이 CG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예. 사실 진행자와 제작진이 소통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합성을 주도했나요?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더니 합성을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예요. 던진 거예요. 예. 이쯤이면 한번 이거 전장 붙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잠깐 아무 말도 지금 이미호에 아무 얘기도 안 들립니다. 예. 그냥 이것만 띄우고 있어요 지금. 판타지 기사님께서 합성의 신들이시네요. 그렇죠. 이제는 기계적으로 이제 순식간 눈 감고도 하는 이런. 아니 세상에 지금 저거 몇 개를 합성한 예.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이야. 뚱랑이님께서 다들 너무 친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안 친해지려고요. 여기서 더 친해지면 저는 뚱랑이님은 이 전우를 감지하지 못하신 겁니까? 예, GS님 신고해요. 직접 내 괴롭힘. 아니 진짜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휴가 얘기 좀 마저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이 집캉스입니다. 네. 여름휴가 왜 안 가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5위는 다른 기간에 가려고 한다라는 게 답변이 나왔고요. 네. 4위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위는 뭘까요? 4위는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9.2%. 이게 조금 사실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휴가는 그 일종의 권리잖아요. 그쵸? 나 이때 갈게요 라고 던져도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죠. 그쵸. 언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럼 이때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정 조율이 불편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랭킹이 또 어떤 분께는 불편하게 다가올 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불편한 기분이 그러니까요.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한껏 얼어붙어가지고 예, 예. 이분 좀 만나볼까요? 예.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ASMR을 예.
전문가님이 지금 뭔가 불편하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님,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없으시죠? 아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PD가 마이크를 안 킨 줄 알아갖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말문이 터졌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누가 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창행은 7월 25일 날 미스터 진단 할 때 네. 휴가 가서 노는 게 좋아요? 미스터 진단 보고 다음 주에 돈 한 20% 늘어나는 게 좋아요? 들은 장본인이고 그렇죠. 지난주 주식시장 120포인트 폭락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마시오. 내가 스트레스는 내가 다 받아내고 나 오늘 시장 분석하고 말 어떻게 할까 이거 성격 참고 얘기하려고 밥도 못 먹고 물 벌컹벌컹 어디 가십니까? 이거 이렇게 마실 때 예.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휴가가 뭔지 모르고 예전에 피서는 알아도 휴가는 몰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2차 전지 어디까지 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얼마까지 갈까요? 1, 2, 3, 4, 5 차라리 그런 문제를 내지 난 관심도 없는 문제를 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휴가 안 가는 이유 1위 투자하려고 딱 이렇게 나왔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맞죠? 그렇죠. 네, 주기 잘 근데 저거- 맞으시는 두 분인데, 네. 저기 이거 누가 낸 거예요 문제? 그리고 이토마토 페리 이종복이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이유 알죠? 모둠으로 준비하시라고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못 알아봐요. 이런 걸.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이 문제 누가 낸 겁니까? 상정 앵커요. 그렇죠. 제가 냈죠. 그러니까 내가 또 지난번에도 또 우리 네. 박상정 앵커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이 두 번째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꼽은 그 휴가를 안 가는 이유 1위를 한번 꼽아주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그냥 휴가가 관심이 없어서 안 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네. 직장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모든 대중 10,00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많으면 날씨 영향 때문에 휴가 안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업무와 생업상의 이유가 휴가와 연관이 되는 게 맞고 돈도 맞고 그러면 직장인이다. 요새 경제도 안 좋으니까 색깔이가 지난번에도 내가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거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이종복이가 그냥 대충 꿀점 치면 네. 돈이겠죠? 휴가 오. 비용 때문에가 뭐 안 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갔다 오면 밀린 일거리 막 쌓이고 그러는 거가 이제 겹치겠죠. 그게 2등, 그 다음에 날씨 영향 3등. 요런 느낌적인 느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날씨 영향이 저게 한 5위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 휴가 비용 부담 그리고 업무, 생업상의 이유 날씨 영향 순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언뜻을 보니까 휴가 비용 부담 이꼬르 투자해야 돼서 이렇게 그렇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진작에 또 이종국 전문가님 가긴 어딜까 여름휴가 대신에 주식 투자해야지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데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나는 휴가가 뭐냐 휴가란 말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태양과 바람님이 또 정복을 딱 찔러주셨어요. 뭐죠? 전문가님 야구 보러 가실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그쵸? 휴가 머리 맞습니다. 휴식이죠. 그렇습니다. 야구는 보셔야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도 같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이구, 이게 뭡니까? 5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이 5개가 지금 묶여서 날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봤거든요. 네. 하나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유튜브 은하유님의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저 이 종목 오늘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매수 가격이 27만 원이고요. 궁금할 만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20% 있어요. 너무 고가인데 이 언저리 올라오면 정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작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26만 원대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27만 원에 정리해버릴까?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나 보죠. SK 하이닉스가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그리고? 번째는 두산 테스나가 있습니다. 네. 황금마루님, 두산 테스나는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3650원에 20% 수익 중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 중기 목표가, 그러니까 이분은 수익 보고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테스나를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상승파동님, 에이징랜드입니다. 32,717원. 이게 평균 단가가 복잡한 거 보니까 조금씩 매수를 여러 번 하신 것 같군요. 10% 비중이고요. 반도체 움직이기 전에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매수를 더 해볼 기회인가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에이징랜드는 사실 큰 반응이 없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보는 기회가 될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인데 딸기맛 토마토님의 저스템이 있습니다. 11,720원이고요. 10%입니다. 저스템도 반도체인데 언제 갈까요?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저스템도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현재가가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스 반님 기가비스를 갖고 계시는군요. 81,000원이고요. 10% 이대로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기가비스 지금 현재 25,000원대거든요. 기가비스에 8만원대 이 정도 주가면 이게 정말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네. 이 상장 초기입니다. 과연 8만원대 가능할까요? 이것도 급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요, 하늘이님께서 이종목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신 단가가 17만 원대 사셨어요. 30%. 그래서 덕분에 저희도 응원을 받습니다. 토마토TV 화이팅! 그리고 전문가님께 감사의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다 반도체 다섯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종복이가 이 모둠 진단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왔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껌이고 그다음에 기가비스는 이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대신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정도 진단은 1분도 안 걸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최근에 신고가형이나 이런 쪽 강조할 때 매수 가격, 매수 타점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이닉스 27만 원에 산 사람은 자기가 27만 원에 사놓고 너무 고가라는 걸 아는 게 서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보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이게 원래는 이 주식을 62,000원에 물은 사람들은 이거 본전 오거나 수익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 이렇게 처음으로 박살날 때 사놓고 수익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를 못하거든요. 주식은 어떤 위치든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그게 싸게 사는 건데 이분은 완전 초보예요. 이런 거 지금 얘기해도 안 먹힐 거고 자, 하이닉스를 살려면 26만 원에서 24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사게 되면 되게 낮은 자리에서 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27만 원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27만 원에서 산 거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산 건 아닌데 이 하이닉스의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이닉스가 22만 원을 넘기 전에 이 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이걸 진단해줬어도 나는 항상 좋게 얘기했고 결국은 24만 닉스를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준 주식이 하이닉스예요.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분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하시는 게 대신 이제 하이닉스를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안 팔아도 되고요. 얘기해 주는 거고 두산 테스라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이 진단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라. 이거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요. 이 정도면은 흔들으면은 더 크게 가는 게 하면서 미스터 진단에서도 되게 거품 물고 얘기해줬던 주식이고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한 주 갖고 우리가 보통 한 주라고 하는 것은 적은 물량으로 했단 얘기입니다. 190주 정도 갖고 장난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된 것은 35,000원이거든요.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분도 3만원대면 이제 마지막에 눌림목에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4만원 언저리고요. 대신 한 방에 계속 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추종하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단해주면서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있어요. 자, 두산 테스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모두 포함 4만원 언저리. 이거 중장기도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종복이가 이제 시청자 공약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은 무조건 3천이어야 돼요. 3천이 오면은 3천 정도가 있으면은 단기, 중기, 장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얘기해 줍니다. 맛배기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45,000원도 갈 수 있죠. 대신 시청자님은 4만원 언저리가 맞는 거예요. 시청자님의 단가와 어떤 그걸 갖고. 자,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32,000원 단기, 중기 대응. 이거 뭐 필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기, 중기 대응 자체가 필요 없다. 그리고 10% 너무 작다. 나는 추가 매수. 그죠? 그리고 이분한테도 그래도 얘기해 줄게요. 그냥 눈 깜짝할 새 재수 없으면 35,000원대로 튑니다. 거기서 팔고 싶으면 파시고, 아니면은 3,000명 원저리가 있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바로 나오거든요. 대신 3자보다는 앞자리가 한두 개는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저스템. 저스템도 반도체인데 왜 안 갈까요? 라는 그런 말이 이종복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주가가 날아가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11,700원이면 12,000원. 자기가 정수리에서 매수해놓고, 그죠? 지금 정도 위치에서 이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죠. 저스템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고요. 단기가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단기 저항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이 무조건 단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만국 공통 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물어보잖아요. 본인이 매수한 자리가 단기 혹은 중기 목표가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높은 위치에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종복은 그걸 고치라는 얘기를 지금 4년째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가비스는 좀 심하지만, 자, 기가비스 보세요. 8만 원이면 이것도 여기 나중에 박상정 앵커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비스 튀어나오자마자 내가 3개월 이전에는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규주. 그러니까 여기선 사지 않았다면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졌다가 8만 원대로 올라가는 이쪽 어디잖아요. 2023년 12월경이거나 2024년 1월경이거나 2024년 4월경에 산 거 맞죠? 안 놀래도 돼요. 나는 관심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매수가가 항상 올라갈 때 따라가거나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대신 이 주식은 내가 못 살려드려요. 다만 4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순식간에 핵심을 콕콕 집어서 5종목 깔끔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진단 요청을 해주셨던 은하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정말 잠결에 매도 버튼 말고 매수 버튼을 눌러서 그렇다고요. 아이고, 정말요? 유럽에서 한국 주식하느라 밤새느라. 아이고, 유럽에 놀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일하느라 가신 겁니까? 예. 아이고, 진짜 잘못 이렇게 그 버튼 누르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하님께서 네. 휴가 계획 없었는데 금요일장이 정말 지난주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소개상에서 휴가 다녀오셨다고 아, 또 이렇게 그렇군요. 같이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여기 새벽 2시에 장을 시작해요. LG CNS.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분 주문 실수했다고 해서 예. 내가 갑자기 웃음이 나서 뭐죠? 예. 거기에 박상정 앵커가 휴가 얘기했잖아요. 예.
나는 휴가라고 하기보다는 바위산 정상에 가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왜 아메리카노 말고 그 왜 우리가 믹스 커피. 저기 하는 거 그거 네. 믹스 커피. 예. 그러면 또 김보라 전문가가 또 커피 갖고 올 게 100%인데 내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무 생각 없이 바위산에 가갖고 커피 한 잔 먹는 거네요. 그죠? 예. 그냥 넋두리 해봤어요. 예. 오늘 휴가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전문가께서. 아니, 뭔가 커피 한 잔의 여유조차 없을 예. 정도로 시장을 열심히 보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네. 어려웠던 시간,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셨던 미스터 진단 시간을 또 본방사수 하셨던 분들이 또 인증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생깡수를 드셨다고. 네. 아, 생깡수요? 깡생수겠죠? 깡생수를 드셨다고 이제. 생깡수는 처음 듣는 깡생수를 드셨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생각인가요? 맞아요. 컵도 없이 드셨어요 하시면서 예. 꽃바라님께서 그리고 희돈님께서도 이종목 전문가님 방송 보려고 모임 안 가고 계속 기다렸다고 네.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는 지금 쭉 보니까 그동안 이종목 전문가님 강조해 주셨던 뭐 이차전지도 있고요. 네. 지금 룰루랄라님께서 로봇도 모둠 진단 부탁드려요 오, 하셨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그럼 요번에 로봇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세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로봇 섹터. 가지아님께서는 뉴로메카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22,500원에 비중 10%. 그리고 룰루랄라님은 아까 전에 로봇 모둠 진단 부탁드려요 해주셨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을 63,000원에 비중 7%. 마지막으로 윤교님입니다. 로보스타를 이분은 또 가지고 계시대요. 로보스타 28,600원에 비중 5%. 대체로 단기 전략, 목표가 이 정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모두 다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로봇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 이것도 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그게 이종복이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마 어제 신의 한수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로봇 관련주는 오늘 마켓텐에서 얘기했네요. 오늘 이 로봇 관련주는요. 815 근처가 그 CPI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쯤 가면 강력한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흔들리거나 횡보를 한다면 어느 시점 정도로 흔들릴 수 있는지 엔드 극의 매수 기회.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올라갈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뭐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내가 가볍게 이게 2,500이었죠. 지난번이. 2,000 지금 이 시간에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성의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2,666 정도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 내가 2차 전지 폭탄 발언을 내가 랭킹쇼에서 먼저 해줄게요. 미스터 진단보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내가 더 강력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방송하고 이런 거 할 때 랭킹쇼에서 실시간으로 추천했던 게 대박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랭킹쇼가 대박은 제일 많습니다. 미스터 진단보다 랭킹쇼가 대박이 더 많아요.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가겠습니다. 우선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뭐 좀 나오긴 나오는데 미국도 실적 시즌이었고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타이밍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일종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로봇은 실적이 없어요. 대신 로봇을 누가 실적 보고 합니까? 내가 어제는 할 일이 없어갖고 주라기 공원 VOD 요번 거 봤는데 하다 이제 그렇게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주라기 공원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로봇은 지금 나오는 실적이 아니고 3년 뒤 정도에만 캐시가 나와도 게임이 끝나거든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서 만약에 캐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로봇이고요. 뉴로메카 22,500원 뷰티풀하죠. 예,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8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쯤에 더 살 거냐 이런 거 결정하시면 되고요. 가볍게 뭐 기술적으로 움직여도 26,000원까지는 가벼워요. 너무 깃털처럼 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산 로봇이거든요. 이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험악한 날이잖아요. 이날이. 그날 주식시장 126포인트 폭락한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종복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이런 건 물렸어도 칭찬해줘요. 나는 하면서 10%밖에 안 되니까 뭐 나중에 돈이 추가 매수하고.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매수하신 가격이 딱 64,600원. 이분은 64,600원에 매수해서 58,500원일 때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7만 원 넘어가는 건 1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변함이 없죠. 그리고 두산노복 같은 건 사실 나는 지금 더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비중 7%가 뭡니까? 27%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지. 대신 CPI 타이밍 때 이게 날아갈지 아닐지가 결정되니까 너무 많이는 사지 말고 조금만 더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분 사신 가격은 그냥 자다가 커피 쏟고 그 다음에 그 횡구로 갔다 오는 사이에도 갈 만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스타, 로보스타. 이거죠, 여러분. 로보티즈가 아니고 요새 알게 모르게 로봇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름은 스타인데 티즈한테 밀렸어요. 그죠? 예. 말티즈인지 마티즈인지 모르겠지만 28,600, 아우, 이거 빨리 더 사야죠? 근데 뭐 단기 전략이요. 얘기했죠? 단기, 본인 이날 움직일 때 따라갔잖아요. 내 말 맞을 것 같은데, 놀랄 거 없어요. 나는 관심법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쪽으로 가면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두려워 말고 추가 매수죠. 그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는 단기 저항인데, 요거 맛배기로, 이거는 32,000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로봇주에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이다. 눈치 드렸네요? 끝! 네, 로봇주 의견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로보스타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어주신 것 같거든요. 이 힌트도 같이 가져가시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저희 네. 종목 상담도 타이밍입니다. 반도체하고 이 로봇은 좀 전에 버스가 지나갔거든요. 네. 여러분들 VOD 되돌려 보시면 주실 것 같고, 또 해피아이님, 써니님도 로봇주, 엔젤로보틱스하고 또 다른 가격으로 뉴로메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앞선 진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3위는요, 여름 휴가 안 가는 이유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날씨 영향, 그래요.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날씨 영향이 이게 왜 이렇게 위로 갔지? 요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더워서. 너무 더워지니까 예. 예전에는 적당히 더우면 그래 날씨 뭐 더워도 놀러 가서 잘 놀면 재밌을 거야. 근데 너무 더우니까 놀러 가서도 불쾌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도 볼링연습님께서 휴가라는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겨울 휴가도 있잖아요 하셨는데 네. 슬슬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휴가 이야기 랭킹 3위까지 알아봤고요. 네, 조모님.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죠?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미스터 진단 보거나 지금 랭킹쇼 같이 이 토마토 여기 지금 내가 출연하는 프로 보는 자체가 이게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재미있지 않나요? 그치, 이게 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휴가고 이게 피서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행복이고 무슨 캠페인 보는 것 같아요. 고객 광고 협의회. 약간 잠깐 광기가 돌았었는데요.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죠? 표정으로 뭡니까?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돈까지 벌어주잖아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딱딱 얘기해주잖아요. 실리까지.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지금 우리 제작진이 돈 네. 버는 휴가라면서 이런 휴가 세상에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휴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미래님께서도 이 토마토 때문에 가끔 소리내서 웃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또 재미와 함께 어이.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흔들어 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또 이종호 전문가님 충전의 시간 드릴게요. 그 사이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재 캐스터 만나볼게요.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4위에 오리엔탈 전공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7,92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24%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7위에는 역시 LNG 본행제 관련주 조선기자재 1승이 랭크됐습니다. 1승 역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5% 강세 보이면서 5,200원 선 지나갑니다. 9위에는 우양이 랭크됐습니다. 애니로 이제 다시 한번 냉동김밥 열풍에 더욱더 화려해졌는데요. 우양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현재 4,4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엔캠이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배터리 소재 세미나에서 차세대 전해에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이며 장중에는 73,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 6.8% 강세로 72,200원 선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하반기에도 조방원이 주인공일 걸까요? 오늘은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오후장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과 일승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등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주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주도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조선주들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따라가는 모양새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조선 관련주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일부는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쪽 조선 쪽이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네 하면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주는 되게 높은 위치고 다 신고가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신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도 이종복이가 알기로는 조선주 쪽도 지난 지난 랭킹쇼나 지지난 랭킹쇼쯤에 아마 가격 여러분들한테 이쯤에서 사고 아마 이런 얘기 해드렸었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종할 만한 조선주는 근데 이게 호재가 나오면 좀 흔들려요.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 거는 저는 현대중공업으로 보거든요. 현대중공업 대신 이 가격에서 사면 좀 흔들릴 수 있고 얘가 조금 밀렸을 때 사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 싶은 가격은 지금 우리 또 수지 앵커가 물어봤으니까 안 사시면 또 안 되니까 46만 원? 46만 원에서 44만 원이니까 평균 45만 원 정도 단가에만 맞으면 아마 큰 리스크는 아마 없으실 거래요. 그리고 다른 쪽보다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게 신고가라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안 기다리거나 기다렸는데 안 오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나거든요.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기분 나쁘게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돼요. 기다려도 안 와? 오케이. 나 다른 사람 만날랴 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 그럼 나도 그냥 내 갈 길 갈래. 이런 여유로움을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내려와요. 반드시. 그리고 조선주를 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내려와? 아까 2,600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오늘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죠? 내가 얘기해주는 2차 전지를 사든 반도체를 사든 제약을 사든 로봇을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그 가격에 오면 어차피 그 주식들 큰 손실 안 나고 있을 거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종복이가 좋다라고 한 주식을 들어가면 스스로 결정권도 떨어지죠. 이거 종복이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고 나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다른 것들 막 50% 100%씩 다 날아갔는데 그런 걱정을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매수할 만한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좀 더 밀려야 됩니다. 그죠? 예, 좀 더 밀렸을 때 사는 게 좋죠. 19,000원을 깨는 시점 정도 얘기해드리면 되죠. 그 정도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조선주가 너무나 강한데 여기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한 힌트 여러분 같이 가져가시죠. 네. 그리고 다들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네. 늘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8월 15일이 생일이시라고 주환님이요. 주환님께서 또 미리 그날은 또 빨간 날이어서 저희가 이 당일날 축하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미리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수익내주신 종목에 대한 감사의 글도 꾸준히 올라오는데 네. 보근내권님께서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대형주 6종목이 몇 년째 물려 있어가지고 조금 속상하시다고 마음에 안정될 수 있게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판을 깔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종목 진단 묶음으로 2차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민석송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에코프로입니다.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단기 중기로 길게 보실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57,000원 그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51,950원. 단기 중기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희님께서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마도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26,80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단기, 중기 부탁드려요. 저희들에게 큰 도움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현재는 그 매수가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달팽이 이인님, YM텍, 이 전기차, 그리고 이 ESS 관련한 종목이죠. 예전에 그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YM텍의 매수 가격은 9,800원입니다. 역시 매수가와 현재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5% 비중이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2차전지가 종목이 5개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제작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아무리- 6개예요. 네, 6개예요. 제가 그러면 나머지 절반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JSM님께서는 원준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28,800원에 비중 5%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2통이 더 왔어요. 네. 저희 9370번 쓰는 분께서는 신성 ST 이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45,20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 20%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또 전화 상담입니다. 네. 8046번님이 좀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대보마그네틱 56,000원 비중 13%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종목이 중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2차전지 저희 엊그저께 2차전지 오를 때 게시판에서 그렇죠. 그날은 이종복 전문가님 오시는 날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을 막 찾아주셨어요. 저는 이 근데 6개 종목 가운데서도 네. 특히 원준과 대보마그네틱 네. 여기는 매수가와 현재가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제대로 좀 2차전지 탈출 아니면 수익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 2차전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할 수 없고 간만에 진짜 자주 안 보는 주식인데 근데 뭐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이종복이가 주식은 타이밍, 가격, 그다음에 뭐 어떤 주장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은 이게 우리는 또 말이 나오면 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에코프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요 얘기 해주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25% 이거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시세 보지 마요. 시세 보지 말고 명절 때쯤에 그 이토마토를 보든 명절 때쯤에 미스터 진단을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주가가 잘못 움직여도 65,000원이에요. 이건 잘못 움직였을 때 65,000원이에요. 조금 신경을 쓰면 안 가르쳐 주지. 그건 미스터 진단에 오세요. 지금 57,000원에 매수했고 그냥 잘못 움직여도 65,000원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5,000원 가까이가 올라가는 건데 30% 가까운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SKI는 참 내가 많은 진단해 드리는 주식인데 26,000원. 예. 아주 요번에 밀릴 때 한 것 같은데요. 단기 중기가 어디 있어요?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지는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 후회합니다. 아니 1000% 1000% 후회합니다. 다만 흔들리는 가격이 있어요. 차라리 흔들리는 가격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 SKI가 내가 봤을 때 흔들리는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요것이 시청자님 기준에는 아마 단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기는 목표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보는 중기 목표가를 얘기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냥 팔 걸 괜히 쫑보기가 중기 목표가 얘기한 거 가다가 망했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어느 시점에서 더 올라간 다음에 한번 당연히 흔들려야죠. 그리고 가야 크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요, 눈 딱 감고 1년 이상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박 터질 겁니다. 박 터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중기는 말해봤자 독이 될 수 있고요. 대신 미스터 진단이나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2,600이 와 있었으면은 벌써 얘기했죠. SKI 같은 거 내가 중기로 보는 자리는요, 최소 5만 원이에요. 최소 5만 원. 최소. 자, 그 다음에 YN텍, YM텍이죠. 요게 이제 ESS 해갖고 기사가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움직일 생각이 없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요런 것은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이상한 뉴스 나오면서 튀거든요. 그게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쭌쭌쭌쭌 원쭌. 이거 이제 유창호 앵커도 이제 귀에 이제 아마 따갑게 붙었을게요. 매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8,800원에 사놓고 물어볼 용기는 있으시네요. 전생에 나라 구했습니까? 2023년 2차 전지 상투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나 5%가 마음에 들어요. 당장 15% 추가 매수해서 25% 맞추셔도 되고요. 이종복 의견에 20% 맞추셔도 되거든요. 요거 가볍게 12,500원은 잘못하다가 가는 가격이고요. 15,000원 정도까지는 눈에 보이네요. 시청자님. 그 다음에 신성 ST는 요게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45,000원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단가가 좀 높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10% 남기고 10%는 익절하시고요. 아니면은 4만 원대로 밀려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10% 정도만 갖고 가기를 권해드리고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10%를 아까 얘기했듯이 슬쩍 얘기했던 이상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등어리가 편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도 이 이름이 벌써 대보마그네틱이 아니고 대보마그네잖아요. 5만 원대면 좀 심하죠, 이분도. 대신 13%니까 좋네요. 그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보마그네는 내가 보는 딱 이분 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대보마그네는 27,500원에서 3만 원 정도 보거든요. 이종복이가. 요거 생각하고 본인이 비중 체크하시면 되겠죠. 2차 전지는요,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로 봐야 여러분들 박 터집니다. 다만 한 차례 정도 흔들리면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6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남은 시간 전략 있겠어요? 그냥 오늘 가시고 내일 미스터 진단 보는 게 다 남은 시간 전략이죠. 대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이거 이종복이가 봤을 때 다음 주 눈치 보기거든요. 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아까 뭐 단기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신 분들, 반도체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가형 종목들은 조금 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니까 신고가형 쪽은 관망. 그죠? 아니면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조선, 전력, 원전,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날아가니까 네이버도 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단이 낮은 쪽에 있는 주식들은 오늘도 좋고 매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관망하시면서
내일 미스터 진단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드렸네요.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전략까지도 살펴드렸고요. 그럼 진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여름 휴가를 안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 답변 1위와 2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를 바로 띄워주시죠. 자, 1위는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 보라색이 맞았어요. 그래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예. 휴가 대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나요? 아니, 뭐 직장인은 비용이잖아요. 뭐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박상정 앵커 저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네요. 네, 심혈을 2차 전지 기울여서 얼마까지 갈까요? 그런 문제를 내주세요. 차라리. 예. 마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예.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휴가랑 웬 말인가 휴가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요. 해주시는 이종복 전문가님과 예. 제가 또 이런 설문을 얘기를 해서 약간 좀 민망스러워졌는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께 유쾌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12시에 있었던 퀴즈쇼 중권 통파 시 시간대를 저녁 8시 30분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똑같이 이 상금 나눠드리는 퀴즈쇼고요. 또 저녁에 여러분들 퇴근길에 또 동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